하나가 동물병원서. 또 하나. 그렇지. 토양이 있었습니다. 토양. 환경 아니야. 토양입니다. 요 세 개를 우리 병원소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인간 병원소 안에는 우리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치? 뭘로 나누냐면 환자하고 또 하나 보균자로 나눌 겁니다. 환자는 어떻게 나눌까? 뭐 현성, 불현성 나눌 수 있겠지. 현성, 그 다음에 불현성으로 나눌 거예요. 자, 현성이 많을까요? 불현성이 많을까요? 환자는 불현성이 훨씬 많습니다. 불현성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감지를 못하는 것 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활 반경이 훨씬 커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똑같이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균을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학적인 측면에서는 불현성 환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솔직히 현성, 불현성, 보균자가 있어. 그럼 세 개 중에 역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균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균자는요, 아예 증상도 없으면서 아예 없거든요. 불현성보다 훨씬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균을 뿌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는 보균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균자에 대해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자, 보균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뭘로 나눌까요? 일단 회복기 보균자, 또 잠복기 보균자, 또 건강 보균자, 또 하나 만성 보균자로 나뉩니다. 자, 회복기 보균자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회복 기간 동안에 균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팠겠지. 예, 내가 아팠습니다. 아프고 회복이 됐거든. 다 치료했는데 이때 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무슨 질환이? 소화기계 질환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장티푸스가 그렇습니다. 장티푸스를 다 낫는데 회복기간 중에 균을 뿌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낫다고 하더라도 검사 한 달 있죠. 대변검사 몇 번 하더라? 3번 합니다. 그래서 다 치료 후에 그 다음에 48시간 간격으로 3번 조사해서 균이 안 나오면 아, 이 사람이 보균자 아니다라고 확진을 내리는 거죠. 하여튼 대부분 소화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잠복기는 아직 아프기 전이죠. 잠복 기간 중에 균을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잠복이 끝나면서 이제 질병을 끙끙대고 앓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부분 호흡기계가 그렇습니다. 호흡기계. 그래서 내가 감기 증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난 이틀 전부터 균을 뿌리고 돌아다녔었던 거죠. 하여튼 이걸 우리 잠복기 보균자라고 하는 거고요. 회복기든 잠복기든 한 번쯤은 아파야 돼. 그런데 건강 보균자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근데 내 몸에서 균이 나온대. 난 몰랐어. 검사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이걸 우리 건강 보균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시면 건강 보균자 이퀄 만성 보균자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 보균자는 늦게 발견이 되거든요. 만성 보균자는 보통 보균기간이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3개월. 3개월 이상 균을 갖고 있으면 만성 보균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 보균자들은 3개월 이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좀 다른 개념에 대해서 저는 따로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보균자, 만성 보균자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 건강 보균자가 가장 무섭죠. 증상이 없으면서 균을 다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줄쳐볼게요. 자, 인간 병원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